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다녔습니다. 어제 강원도 쪽으로 뭐 속초, 원주, 뭐 정선까지 세 군데를 다니니까요. 운전하는 시간만 거의 10시간이 넘었어요. 와, 진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오픈하는 시기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점검차 이렇게 좀 다녀오기도 했고, 또 이미 이제 기존에 이제 잘 하고 있는 것도 혹시나 또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하러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서울 이제 빠져나가는 찰나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를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진짜 차를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사고가 나서 지금 속이 쓰리긴 한데, 그 차량이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제가 이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직진하면서 이제 합류를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던 그 택배 차량이 두 개 차선을 그냥 쭉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방어할 틈이 없었죠.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틈도 없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진짜 뭐 속도 쓰리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사실 이거 보고도 좀 또 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만 이제 더 신경 쓰고, 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를 좀 일찍 밟았더라면 그래도 좀 사고는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사실 방어 운전이란 게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미리 우리가 방어를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걸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좀 더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방어 운전을 했더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러긴 와서 박아버리니까 사실 거의 틈이 없었지만, 한 0점 몇 초 찰나에 제가 일찍 판단을 내렸다면 아마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물론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났어요. 제가 뭐 전혀 없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좀 우리 창업에 대해서 뭐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연관되죠,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대부분이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변에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경쟁 상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좀 한두 군데만 잘 파악해서 들어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이제 전략을 갖추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카페 시장 자체가 포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포화됐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카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은 지금 당장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매장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추후에 결국은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방어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쟁 상대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그런 새로운 곳이 나타났을 때 약간의 뭐 매출에 빠짐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이제 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약간 텀을 줄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잠시 한 2, 3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쟁 상대가 있는 매장을 들어간다고 치면, 그죠? 한두 군데 있다고 쳐요. 뭐 아니면 뭐 경쟁 상대가 많다 해도 뭐 잘 나가는 카페가 한두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파악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나가는데 내가 들어가려는 상권에 잘 나가는 카페가 왜 잘 나가는지를 먼저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것도 상대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매장을 분명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지점을 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쉬운 전략. 그게 바로 가격 전략이에요. 대부분의 초창기 이제 그 매장이 세워질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매장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들어올 때는 제일 쉬운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보다 무조건 싸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퀄리티 비슷하죠, 인테리어 뭐 비슷하죠, 뭐 예를 들면 또 뭐 공간도 넓죠, 이런 데에다가 거기보다 싸다. 그러면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쉽고 또 그렇게 하면 어쨌든 뭐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왜냐면 배너에 뭐 예를 들어서 옆집이 3,000원이다, 우리는 뭐 2,500원 아메리카노 이렇게 딱 써붙이면 벌써 이미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어 들어올 곳이 나보다 낮으면 이윤이 안 남는다,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싸 보인다, 혹은 내가 결정적으로 뭐 방어 전략을 구축한답시고 너무 낮게 설정을 해보면 내가 이윤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지, 이게 일단 우선순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존에 한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격으로 이기려는 생각은 처음에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렇게 낮춰서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매장들도 가장 쉬운 대응 전략이 거기보다 또 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운 하다 보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 그 상권에 웬만한 그 비슷한 형태의 카페랑 맞는 가격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비슷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퀄리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을 진짜 밸런스 있게 좋게 만들어 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설정을 내가 뭐 평수도 엄청 넓고 뭐 저기 뭐라 해야 되나, 뭐 인테리어도 좋고 원두도 이제 진짜 이런 거 고급 원두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격을 높게 설정했다가는 혹여나 향후에 어떤 업체가 거기보다 낮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낮게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설정을 하시더라도 진짜 퀄리티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나중에 손님들을 이제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케팅 전략을 잘 펼치셔야 향후에 들어올 뭐 어떤 카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굉장히 많은 마케팅 기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계속 고객들을 끌어놔야 돼요. 딴 데 가면 이런 거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전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개인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딩이라든가 뭐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는 개인 카페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패키지 뭐 시험 기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합격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이런 디자인을 내서 막 하거든요.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개인 카페는 할 수는 있어도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뭐 대용량으로 제작할 수도 없죠. 대량으로 제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제작물 하나를 만들 때도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뭐 개인 카페를 하시더라도 잘 만들어 가신다면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케팅 기법의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제가 사고 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잘 되는 것만 또 중요하지 않고 나 하나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향후에 들어올 경쟁자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경쟁자들을 이기는 건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그나마. 물론 지금 뭐 잘 나가는 카페들한테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단골을 뺏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들한테 약점이 있고 내가 또 가진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버무려서 수합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수합 분석을 잘 해서 들어가면 승산이 있지만 향후에 진입 장벽이 카페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가격 전략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치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가 커피 딱 들어와 버리면 그죠? 그 상권 막 초토화 되잖아요. 다 가격 낮추고 막 소위 아사리판이 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단순하게 뭐 지금 당장 잘한다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에 그런 진입 장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참 교통사고 하나로 이렇게 막 썰을 풀고 있네요. 저 교통사고 나가니까 진짜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